코리안 서비스는 도쿄에서 하루 6차례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과 주파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낮 1시 15분부터 13,720kHz, 밤 8시와 9시부터는 6,090kHz, 밤 10시와 11시부터는 6,190kHz,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 9분부터 9,56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코리안 서비스의 홈페이지 주소는 nhk.jp/korean입니다. 금요일 밤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아베 일본 수상은 미국 하원 의원들과 회담하고 이달에 열리는 일미 정상회담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상의 최대 문제인 북조선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시간 외 노동의 상한 규제를 설정하는 한편 고수입의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헤일리 유엔 대사는 오는 5월 안에 열릴 전망인 사상 첫 미조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협의할 의향임을 나타냈습니다. 5일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대학에서 강연한 헤일리 대사는 북조선은 숨이 막혀있는 상태이므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자각하고 출구를 찾으려 한다고 말해 트럼프 정권의 압력 강화가 북조선을 대화 자세로 바꾸었다고 지적하고 대화만으로는 압력을 완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조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는 매우 신중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의지는 애매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라며 무책임한 정권이 어떠한 핵도 가져서는 안 되므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도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이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북조선과의 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해 북조선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이란에 대한 강경 자세를 바꾸지 않을 생각임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수상은 6일 미국의 하원 의원들과 회담하고 이달 열릴 일미 정상회담에서 북조선에 대한 대응에 시간을 할애해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회담에서 아베 수상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조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일미 정상회담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상 최대 문제인 북조선 문제에 시간을 할애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미 동맹은 유례 없이 공고해졌다며 북조선 문제도 양국에서 확실히 협력하면서 일미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센센브레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이 아닌 플로리다주 별장에서 아베 수상과 회담하는 것은 북조선 문제에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북조선과의 대화 목표는 이 지역의 긴장 완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북조선과 모종의 합의를 할 경우는 반드시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북조선 핵 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 재개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과 미조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에 일미한 3개국의 연대를 유지하면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6자 회담의 가능성을 포함해 향후 문제 해결의 틀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조 정상회담의 각각의 과정을 통해 북조선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끌어낼 수 있을지 확실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미한 3개국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해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향후 대응을 생각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노 일본 외상은 외무성에서 조선반도를 담당하는 과를 2개로 나누어 북조선과 한국을 각각 담당하는 과를 새로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던 북조선이 대화 자세를 보이며 한국과 중국 등 관계국과의 접촉을 활발히 하고 있는 데 대해 외무성에서는 조선반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가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등 대응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노 외상은 북조선 대응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대응과 함께 한 개 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한계라며 북동아시아과를 2개로 분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동아시아 제1과가 한국 정세와 일한 협력을 담당하고 북동아시아 제2과가 북조선 정세와 일조 관계 등을 담당하는 방향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올 여름쯤에 정식으로 출범시킬 방침입니다. 해설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예년에는 2월부터 3월에 걸쳐 훈련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을 고려해 훈련을 연기하고 기간도 1개월 정도로 단축했습니다. 북조선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 중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요? 오늘 해설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싼 조선반도 정세에 대해 미야모토 사토루 세이가쿠인 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特に米韓合同軍事演習に対する反発、批判というのは 북조선은 지금까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반발하고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부터는 그러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난 3월 한국의 대북 특사단이 북조선을 방문한 후에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비판하거나 중지 요구가 없었습니다. 인내하며 일반인에게는 알리지 않고 위기감을 고조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는 한국 측도 신경을 쓰면서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년과 같은 규모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작년의 절반 정도의 기간이며 규모도 미군 항공모함과 대형 무기와 같은 전략 무기는 투입되지 않아 북조선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선택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적인 미군의 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한국군이라는 서로 다른 군대가 행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연기는 할 수 있어도 중지는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조선 언론 매체가 가장 비판하는 것은 일본과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는 정당이 다르므로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남북 대화 요구에 응한 현 정부에 원호 사격을 하는 형태로 남북 간의 화해 모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4월 27일에 열기로 되어 있으며 그에 대해 북조선도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 대한 비판 분위기는 자제하는 한편 미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내에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 대한 경계심이 불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싼 조선반도 정세에 대해 미야모토 사토루 세이가쿠인 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의 해설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지인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약속분도 포함해 일본엔으로 43억여엔의 뇌물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은 6일 징역 24년의 실형 판결과 벌금 180억 원, 일본엔으로 약 18억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일본엔으로 약 118억 엔을 구형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데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TV로 생중계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진행 과정 등에 불복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적재산 침해 관련 제재 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 조치 검토에 대응해 관세 부과 대상 수입액을 원안에 500억 달러에서 추가로 1000억 달러 늘릴지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은 6일 국영 중국 중앙 텔레비전을 통해 새로운 대응 조치를 취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가오펑 대변인은 우리는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 미국이 중국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한다면 중국은 마지막까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호히 반격할 것이며 새로운 종합적 대항 조치를 취해 국가와 인민의 권익을 단호히 지키겠다고 해 중국 측도 새로운 대응 조치를 취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수도권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2위의 경제 규모인 중국이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전체에 있어 중요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미중 양국의 협상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6일 강요회의에서 노동기준법과 노동계약법 등 총 8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을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시간의 노동에 상한 규제를 두고 최대일 경우에도 연간 720시간 이내, 월 100시간 미만 등으로 하는 한편 고수입의 일부 전문직을 대상으로 노동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하기로 하고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정사원과 비정규 노동자의 불합리한 처우의 차이를 금지하며 노동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모든 기업에 의무화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각 시책을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경제학이 전문인 니혼대학 경제학부의 안도 무네토모 교수는 이에 대해 능력이 높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규제로 묶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적합하지 않은 직종과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대상과 연수입 요건은 노사가 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로사 등의 노동 문제를 다루는 일본 노동변호단의 나츠메이치로 간사장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만연하는 사회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없애고 산업수당 제로 법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대상 직종이 늘거나 연수입 요건이 내려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올림픽 4연패를 기록한 일본 여자 레슬링의 이조 가오리 선수와 지도를 맡았던 코치에 대해 일본 레슬링협회 간부가 압력을 가했다며 고발된 문제와 관련해 레슬링협회 제3자위원회가 코치와 함께 이조 선수에 대한 압력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고서에서는 일본 레슬링협회의 사카에 강화본부장이 일본 대표 합숙 중에 이조 선수에게 내 앞에서 레슬링을 잘도 한다고 고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이조 선수에 대한 압력 행사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치에 대해서도 이조 선수를 지도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압력 행사가 있었다며 레슬링협회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레슬링협회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세후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인은 이춘경, 장영혜,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